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9월 16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말을 하다가 흥분하면 말 속도가 빨라집니다. 혹시나 제 말이 점점 빨라진다고 느껴지시면은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 컨텐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에 라이브 했던 방송을 무편집본과 편집본을 각각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영화 잠 극찬 후기라고 해서 영화 잠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똑 떼서 이렇게 별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 기준에 조회수가 잘 나온다라는 거는 뭐 막 몇만 뷰 이렇게 막 터지는 게 아니라 제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가 높으면은 이거는 잘 나왔다라고 스스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제 구독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구독자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조회수가 잘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를 넘기는 순간 요거는 조회수가 잘 나왔구나. 뭐 팟빵이든 유튜브든 뭐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화 잠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를 넘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개봉한 첫 주에 라이브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라서 스포일러를 없는 선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스포일러를 다 이야기하면서 리뷰를 해야 좀 의미 있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일러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겉핥는 식의 내용만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뭘 봤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언덕과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 요 두 작품을 봤습니다. 먼저 비밀의 언덕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감상을 했고요. 이걸 보신 분들이 전부 다 완전 극찬을 하시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었고 다른 것보다 이 비밀의 언덕의 주연 배우인 문성아 배우에 대한 그 개인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문승아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 소리도 없이 요 작품 있죠. 요 소리도 없이에서 납치당하는 여자아이 연기를 했던 그 아역 배우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이를 통해서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비밀의 언덕에서도 엄청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022년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하고요. 국내에는 7월에 개봉을 했고 상영 시간은 122분의 전체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상영 당시에 주변에서 워낙 극찬을 하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정말 아쉽게도 제 생활권에서는 상영관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시간대에만 포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지 못했다가 이렇게 OTT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차라리 이렇게 상영관 수 애매하게 걸 거면은 소수 극장 상영과 그 OTT 동시 출시라던가 아니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OTT로만 좀 공개를 하는 것도 이런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그런 작품들도 소수일지언정 극장에 꾸준히 걸어줘야지 의미가 있고 그런 영화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 살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분들의 그런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좋은 작품이 나와가지고 보고 싶어도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기도권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지방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중들의 작품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차라리 정말 OTT로 바로 이렇게 공개를 하든가 정말 그 극장
상영을 포기할 수 없다. 소수일지언정. 그러면은 차라리 동시 공개를 하든가, 그런 방향성을 좀 하루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 상황에서 오로지 극장 선공개만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제 짧은 식견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제 식견으로는 간파하지 못하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한 관객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뭐 비단 이 비밀의 언덕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작품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비밀의 언덕의 리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봤던 작품들이 다 좋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비밀의 언덕을 그렇게 막 간절하게 이거 나 왜 못 봐 이러다가 딱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품이 되게 별로야. 그러면은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왜 보려고 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실망을 할 텐데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작품마저 좋으니까 이 좋은 작품을 나도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성아 배우가 이 비밀의 언덕 극중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애 같았거든요. 정말 그 초등학생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 보잖아요. 지금 요런 사진 보세요. 완전 폭풍 성장해가지고 야, 이 참 2009년생이군요. 비밀의 언덕에서보다 지금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최근 근황들은 정말 폭풍 성장해가지고 애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풍 성장해서 굉장히 놀랬고요. 요 옆에 계신 분이 이 비밀의 언덕에서 문승아 배우의 엄마 역할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랑 키가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은 키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그 비밀의 언덕에서는 완전 애였잖아요. 근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만큼 큰 거예요. 요 밑에 보면은 감독님이랑도 키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물론 뭐 힐 같은 거 신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키 보정이 들어갔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 비밀의 언덕에서 이 문성아 배우의 엄마 역할을 했던 배우 있잖아요. 이 배우가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봤지 했는데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엔딩 장면에서 박보영 배우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그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스포일러가 안 되겠죠? 어쨌든, 박보영 배우에게 손을 내미는 인물이 있는데, 그 배우가 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드시죠? 그래서 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되게 착하고 순한 그런 이미지로 나왔는데, 이 비밀의 언덕에서는 정말 그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독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로 나오시죠. 시놉시스는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5학년 소녀 명은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는 그 시절 나만 아는 이 여름 우리가 꺼내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문뜬그린 시놉시스만 보면은 저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문승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인 명은이 자기 가족들을 내심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어린 마음에. 왜냐면은 엄마 같은 경우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악착같이 산다고 막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계속 막 되게 현실주의자. 이제 MBTI로 따지면은 T가 되겠죠. 너 T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T의 성격을 가진 그런 분이어가지고 이제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아빠에 대해서는 아빠가 되게 게으르기도 하고 그 말만 좀 앞서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실망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여기 나오는 삼촌, 외할아버지 뭐 아니면 오빠 뭐 이런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약간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마음에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가족사를 안 들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사소한 거짓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부풀어 나면서 나중에는 큰 거짓말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전학생이 한 명 명은이의 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학생의 가족사도 사실 이 명은이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족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명은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나보다도 더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가족사인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전학생은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 드러내고 뭐 공공연하게 뭐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쟤 뭐지? 그래서 자기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처음에는 질투였다가 나중에는 동질감을 느꼈다가 동경하는 느낌도 제 생각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동경하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이 단계적으로 찾아왔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매 순간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좀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은이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명은이의 거짓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고 하면은 이 가정환경조사서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어머니 뭐 하시노? 뭐 이런 이제 가정환경조사를 하는데 지금의 상식선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정 환경 조사를 한다면은 따로 불러내가지고 좀 이렇게 선생님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비밀스럽게 진행할 법도 한데 요때 시대적 배경이 1996년도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그냥 반에서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냥 그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막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막 안 듣는 척 하면서 괜히 앞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 쫑긋 대고 막 이렇게 듣고 있고 막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어머니 뭐 하시노 이렇게 묻는데 거기서 뭐 다른 애들은 다 뭐 어디 회사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는 집에서 놀고 있고요 엄마는 시장에서 뭐 젓갈 팔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 명은이라는 어린 소녀의 마음에서는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석에서 이제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엄마 아빠의 직업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걸로부터 이 명은이의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가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하는 그 과정들이 영화에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이 영화든 드라마든 뭐 만화든 어떤 매체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되게 밉상으로 보이기 쉬운 인물이에요. 왜냐면은 이 거짓말이라는 행동 자체가 좀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과연 이 관객들은 이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 안에서 명은이가 하고 있는 거짓말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 명은이를 꼴밌게 보거나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를 왜 밉게만 보기가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명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 묘사가 이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에서 엄청 섬세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 명은이라는 인물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린 마음에 이런 사소한 거짓말, 뭐 이런 명은이처럼 가족관계뿐만 아니더라도 어린 마음에 뭐 사소하든 뭐 큰 거짓말이든 다들 해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불킥도 하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당신들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라는 거를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밉게만 이 캐릭터가 보이지 않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되게 나쁜 마음을 먹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 시절에 그런 감정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의 언덕에서 하고 있는 명은이 거짓말들이 마냥 뭐 믿게 보인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놉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명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아역 캐릭터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보통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 그리고 있는 요맘때 아이들, 한 초등학생 때쯤의 아이들의 모습은 대부분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그려져요. 물론 일찍 현실에 눈 떠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악역으로 그려지는 아이들의 모습들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역할로 그려지든 악역으로 그려지든 간에 이 어린아이들을 그릴 때는 단순한 캐릭터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아예 착하거나 아예 순수하거나 아예 뭐 악하거나 이렇게 되게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그럴 법도 한 게, 인물의 심리 상태가 복잡해져 버리면은 그거를 그 아역 배우들이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연기를 해낸다는 게 이 성인 배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역들이 그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만, 아예 캐릭터를 그릴 때도 아예 악하거나 아예 착하거나 단편적인 모습들의 그 어린아이 캐릭터들을 좀 많은 미디어에서 그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비밀의 언덕에서 그리고 있는 이 명은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되게 복잡한 내면을 가진 아이예요. 같은 친구를 보면서도 질투심과 동경심과 호기심 모두 다 드는 아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대할 때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뭔가 칭찬받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인정받고 싶은 게 또 자신의 가족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지만 때로는 좀 든든하게 지지하기도 하는 게 자기의 가족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을 어느 아역 배우가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이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는데, 놀랍게도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문승아 배우는 완벽하게 이 역할을 소화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언덕을 보고 있는 동안 문승아 배우는 없어요. 그냥 명은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승아라는 배우가 명은이를 연기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비밀의 언덕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은이라는 여자아이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작품이 대단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배우가 연기를 아무리 날고 기고 잘한다 한들 시나리오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배우의 심리 묘사부터가 섬세해야지 이 배우도 그 그려져 있는 심리 묘사를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연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감독 역시도 연기 디렉팅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캐릭터 설정도 잘했고, 시나리오의 심리 묘사도 잘했고, 그 잘한 거를 기반으로 이 문성아 배우의 연기력이 합쳐지면서 이 명은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캐스팅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 거짓말을 일삼는 명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명은이의 성장기를 응원하면서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인물은 초등학생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도 초등학생 그때 제가 했던 그런 그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인정받거나 아니면 으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나 스스로를 과장되게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내가 안 그러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의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먹먹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작품 참 괜찮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흔하게 돌아오는 질문이 재밌어요? 요 질문이 되게 많이 돌아와요. 근데 재밌어요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미를 주는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한 소녀의 성장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큰 자극적인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흘러가는 작품도 괜찮은 분들이라면은 이 작품을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고로 영화라 함은 뭔가 막 빵빵 터져줘야 되고 인물의 심리 묘사가 막 섬세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줘야 되고 막 그래야 영화지, 그래야 영화 보는 맛이 있지,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작품이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 비밀의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명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명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포커싱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담임 선생님, 명은이의 어머니, 그리고 명은이의 삼촌, 외할아버지 등등 단편적으로 그려졌다기보다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캐릭터들이 총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명은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는 이유는 명은이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이런 뭐 담임 선생님, 삼촌, 외할아버지, 어머니 이런 인물들에 대한 그 심리 묘사와 뭐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야기가 방대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비밀의 언덕을 그 OTT에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액제는 아직 없고요. 구매나 대여를 할 수가 있네요. 쿠팡 플레이, 네이버 시리즈 온, 뭐 구글 플레이 무비, 웨이브에서 한 만원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 영화제에서도 방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들 뭐 비슷한 행동을 하는구나, 뭐 비슷한 공감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 작품은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 요 작품을 봤습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 약간 사설을 좀 풀자면은 제가 이거를 금요일 퇴근하고 심야로 봤어요. 근데 상영 시간이 한 9시쯤에 하나가 있고 밤 11시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밤 11시는 너무 늦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상영 시간이 짧긴 한데 그래도 너무 늦으니까 퇴근길에 바로 그 9시 상영표를 보면은 그래도 좀 너무 늦지 않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퇴근하려고 짐 싸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냈죠. 여보, 나 이거 그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들어갈게. 이렇게 카톡을 딱 보냈더니 와이프 답장이 이제는 통보하네?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는 통보하네? 이게 딱 그 카톡이 찍히자마자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내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하지 못했네, 미안해 라고 하면서 뭐 그 카톡이 왔는데 영화 보러 가면은 미친놈이죠. 네,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요즘 이렇게 나는 솔로 지금 16기가 진행되면서 나왔던 유행어가 있죠. 여보, 내가 경각심을 가질게. 파인이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강 한번 잡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수는요, 기강 잡을 때 소리 지르거나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한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게 진짜 고수의 기강 잡기거든요. 이제는 통보하네, 그 카톡 딱 한 줄에 바로 기강이 잡혀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뛰어가서 여보, 내가 많이 늦었지? 이러면서 막 헐레벌떡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여보, 쉬어 내가 재울게 막 애 재우고. 근데 이제 애 재우고 나니까 한 10시 좀 넘더라고요. 근데 11시 상영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조심히 말을 꺼냈죠. 여보, 11시에도 표가 있는데 이러니까 그래,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고 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와이프가 했던 말이, 그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만약에 제가 카톡에 보고 들어갈게가 아니라 나 이거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가도 될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흔쾌히 그래, 보고 와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런데 그런 통보식의 이야기를 보고 같은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자기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맞는 말이고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여자친구든 와이프든 그 주기적으로 기강 잡히기 싫으시면요,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닌자 터틀이라고는 하는데 국내에는 닌자 거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뉴욕의 하수구로 스며든 미스테리한 녹색 액체 우주로 인해서 아기 거북이 4마리와 청년 쥐 스플린터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돌연변이가 된다. 15년 후 10대 청소년이 된 네오란으로 미켈란젤로, 라파엘, 도나텔로는 하수구에 숨어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우연히 만난 학생 기자 에이프릴과 함께 도시를 위협하는 슈퍼플라이와 그 일당을 물리치면서 뉴욕의 히어로가 되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는데,
인간들을 모두 돌연변이로 만들겠다는 슈퍼플라이의 음모와 위험에 빠진 뉴혹, 티네이저 히어로로 다시 태어난 닌자 터틀, 형제들의 스트릿 액션 어드벤처가 펼쳐진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임님이 돌연변이 닌자 거북,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랑 같은 세대들은 저 멜로디 다들 아실 겁니다. 돌연변이 닌자 거북, 돌연변이 유튜브에서 한번 볼게요. 돌연변이 닌자 거북, 돌연변이 닌자 거북, 돌연변이 닌자 거북, 무적의 용사들 나가신다. 우리들은 닌자 거북 유성대, 까마귀분처럼 가는 총각을, 주례가의 아나운단, 공격할 때 거북 나가신다. 이야! 네, 요런 게 있습니다. 다들 추억의 돌연변이 닌자 거북 기억하시죠? 이거를 이제 극장에서 봤는데 전체 관람가이기도 하고요. 애들 3D 애니메이션처럼 마케팅이 됐는데 제가 이 작품을 다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애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왜냐면은 이게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디자인이 좀 사랑스럽게 됐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징그러울 수도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전체 관람 가니까 더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딸이랑 보러 갈까 고민하다가 자막 버전으로 혼자 본 건데 우리 딸이랑 안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봤으면은 무조건 중간에 무섭다라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오히려 이 닌자 거북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좀 더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애들은 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대사 개그가 나오거든요. 왜 미국 스타일 대사 개그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른 작품들 언급을 한다든가 유명인들 언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사 개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거기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이 닌자 거북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대사에서 묘사가 돼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아키라가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키라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른들의 추억용인가 봐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 대사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진격의 거인, 아키라, 8, 90년대 홍콩 영화들 막 성룡 나오고 막 이런 홍콩 영화들 뭐 그런 것들이 막 대사 개그로 다 쓰이는데 그거를 애들이 봤을 때 그 대사를 보고 뭘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대사로 그냥 보고 마는 거지. 되게 재미있는 게 요거는 제가 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양 문화권에 대한 리스펙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대사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영화상에 나오는 소품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동양 작품의 장면 자체가 이 닌자 터틀이라는 작품 안에서 오마주로 쓰여가지고 이렇게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를 제가 이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봐버려가지고 그게 뭔지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장면이구나. 와, 좀 반갑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모르고 봤으면은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면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봤고 이제 모르고 봤으면은 이거를 오마주했다고? 약간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마주와 패러디, 언급들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작품이니까요. 그런 요소들 찾는 재미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동양 문화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뭐 중국, 일본, 심지어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언급들이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더빙으로 봤으면은 제가 의심을 했을 거예요. 더빙 과정에서 그냥 의역을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을 텐데 원어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막과 영어 대사가 다 들리는데 맞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제가 카운트 한 것만 한 3번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좀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는 내내 느꼈던 감정은 너무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 제작이 된 거다 보니까 얘들 이제 스마트폰도 쓰고 이제 뭐 SNS도 하고 현대 시대에 시대 보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의 10대들이 할 법한 그런 되게 재밌고 재치 있는 행동들을 막 하는 이런 사랑스러운 10대 닌자 거북이들을 보는 그 재미에
보는 내내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 10대 닌자 거북이들을 입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라든지 액션 연출 같은 것들이 아, 요런 걸 오마주했구나, 저기서 따왔구나,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자체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야, 그렇게 재밌게 봤다면서 무슨 별이 3.5개? 좀 더 줄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오롯이 개인적인 감상으로만 따지면 한 4개도 줄 수 있을 법한데 0.5개를 뺀 이유가, 아, 볼 때 나는 너무 즐거웠지만 이거를 닌자 거북이에 대한 추억이 없고 재패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이런 대사 속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작품들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즐길 수 있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밤 11시 상영이니까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저 혼자 있었고 뒷자리에 이제 2명이 있었거든요. 커플이었는데 저는 너무 막 즐겁게 막 보고 있는데 그 2명이 보다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그 중간에 나가길래 난 뭐 화장실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나갔어. 진짜 그냥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아예 퇴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들은 재미가 없었나 보다. 그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을 때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의 그런 추억들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보다가 나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점을 3.5개 정도로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가 나오고 어떤 게 오마주가 됐고 이런 걸 뭐 일일이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거 보실 분들은 그 직접 찾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닌자 거북이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 재패니메이션 내가 좀 봤다 하는 분들, 아니면 옛날 홍콩 영화 좀 봤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보셔라. 이 극장에서도 볼 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추하는 작품이니까요. 상영관 수를 보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극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란투리스모가 실사화가 돼가지고 영화화가 됐는데요. 근데 이 레이싱 게임을 실사화를 하면은 뭘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화입니다. 실제로 이 소니랑 닛산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그란투리스모 게이머를 실제 레이싱 드라이버로 키워내서 데뷔를 시켜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일회성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잘 돼가지고 이제 뭐 몇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 드라이버 중에서 잔 마든보로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 시사회 후기가 나왔는데 저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소재로 해서 뽑아봤자 뭘 더 뽑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시사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군더더기 없이 되게 스피디한 내용 전개를 보여주면서 잘 그려냈다 라는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으로 꼽는 것도 군더더기 없이 스피디하게 그려내다 보니까 인물들의 심리 묘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앞뒤 개연성에 대한 설명들은 다소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면도 있는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시사회 평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극장에서 보란다면은 요 그란투리스모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켄간 아슈라, 그래, 켄간 아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요게 시즌 1은 이미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고요. 이제 시즌 2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켄간 아슈라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원작 만화책에 있는 작품인데 인물들끼리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계속 싸우는 그런 작품인데 작품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시즌 1. 액션 묘사도 좋고 잔혹한 묘사라든가 스토리는 볼 게 없어요. 스토리랄 게 없고 그냥 주구장창 싸우기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재밌어요. 이 캐릭터는 어떤 액션 스타일로 어떤 잔혹함을 선사할까? 요런 기대감으로 해서 보게 되는 작품이고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시즌 2도 좀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보고 이런 작품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그 격투 그 자체를 즐기면서 보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1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시즌 1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시즌 2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작화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3D로 작화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아마 액션 연출을 한 3D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만큼의 연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3D를 활용한 액션 연출을 충분히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작화 역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즌2도 공개를 기다리고 있고요. 빨리 공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넷플릭스에서 도적 카레 소리가 공개가 됩니다. 예고편도 그렇게 호기심을 자극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할지언정 보긴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보긴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김남길 배우도 좋아하고요. 언년이로 나오는 요 배우가 좀 기대가 됩니다. 누구냐면은 요 이호정 배우인데요. 최근에 공개되었던 무빙 회차에도 나왔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투시 능력을 쓰는 무빙 능력자가 있었잖아요. 그 미용실 아줌마. 그 미용실 아줌마의 딸로 지난 수요일에 공개됐던 그 무빙 회차에 나왔었죠. 투시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나왔었죠. 그 영화 인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황정민 배우가 황정민 역할로 나오는 인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인질에 나오는 범인들 일당들 중에서 그 여자 인물로 나오는 유일한 홍일점으로 나오는 그런 배우입니다. 도적 카레 소리에서는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같으니까요. 요 배우를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도적 카레 소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OTT 공개작들 중에서 소개할 만한 작품은 이 정도고요. 한 가지 영화 뉴스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자면은 달려라 하니의 후속 애니메이션 나쁜 기집애가 제작이 되고요. 2024년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요거 예고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거 오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팬메이드 쯤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오피셜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피셜입니다. 진짜로 제작이 되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절대 뭐 어디를 내놔서 뒤처지는 그 퀄리티가 아닌데 요번 그 나쁜 기집애를 통해서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와서 제목이 나쁜 기집애라고 하니까 CL노래 나쁜 기집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